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축하해주고 있죠. 저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영화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101년 만에 정말 대단한 쾌거죠. 오스카상 사관왕에 무려 올랐다는 금자탑을 세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감독은 아시다시피 봉준호, 또 봉준호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쓴 분이 한진원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이 제작과 관련된 것은 재벌 그룹인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미경이라는 제작자가 맹활약을 했죠. 거기에는 부산 사람 곽신혜라고 부산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생충은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도 상당히 수상하고 이미 굉장한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 앞서서는 청룡영화제에도 수상하고 아주 주목을 받고 있었던 영화인데요. 이게 2019년 5월 30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영화가 됐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연들 보면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장혜진, 이정은, 최우식, 박소담, 박맹훈 등이 출연해서 식구 전원이 백수인 가족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 사회 고발성 어떤 그런 영화로 그려냈는데요.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큰 대단한 어떤 자본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블록버스터 되려 그러면 거대 재벌 회사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을 거두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죠. 물론 독립영화 어떤 장르도 있고 또 단편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적어도 세계적인 시장에 나서려 그러면 상당한 자본이 투여되는 게 사실이죠. 이 영화는 92회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극 영화상을 수상한 사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까지 10일 어제까지 이렇게 나온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세계 40여 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총 티켓 매출액이 1966억 정도로 이렇게 매출 시현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관객만 해도 1,009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기록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꾸 깨어지겠죠. 영화 기생충은 영어로는 패러사이트라고 합니다. 영어로의 어감도 그렇고 한국 어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죠. 어감이죠. 기생충 크면은 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뭐 탄압을 좀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CJ 엔터테인먼트 이미경이란 재벌가의 부회장, CJ 부회장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배급하고 하는데 굉장히 활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뭐 영화를 보신 분이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 지하 반지하에 사는 식구가 전부 다 백수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그려낸 것인데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재벌들이 또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영화의 내용은 이 양극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관계를 고발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거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야 되는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한국 영화의 기록을 세웠다고 이렇게 흥분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주는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이 IMF 이후로 우리는 빈부격차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그 빈부격차를 따지는 툴이 뭐냐면 소득 하위 10%가 소득 상위 10%하고 소득 배율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있고요. 소득 하위 20%가 소득 상위 20%하고의 소득 격차가 몇 배냐 하는 걸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 갈수록 민주화 이전 정권보다 민주화 이후 시대의 정권들을 거치면서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문화 대국으로 갈 수 있는 DNA를 발견했다는 점은 아주 소중스러운 거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이 영화를 투자한 걸로 이게 나와 있는 이미경이라는 이 제작자 배급자는요, 한국 제일 가는 재벌의 이병철이란 그 재벌가의 손녀입니다. 그 이미경이라는 이분은 그 동생이 CJ그룹 이지엔이라는 사람의 그 회장이고요. 그 이분은 또 출생이 1958년 그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오늘 뭐 그걸 꼭 굳이 비판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역설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가장 지극히 한국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가장 세계화될 수 있고 가장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번 기생충의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한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제시된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을 쫓아가고 따라가기 바빴잖아요. 그야말로 문화뿐만 아니고 산업도 베스트 팔로우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한국에서의 한국만의 고유의 그 소재를 개발하면서 창의성을 갖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뭐냐면 인문학, 역사와 문화와 결합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결합이 돼야만이 우리가 문화 대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번에 이미경이란 이 CJ 부회장이 맹활약함으로 해서 영화 그 주연 배우나 이런 분 또 조연 각본 이런 쪽에 들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괄 제작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상자에 이렇게 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죠. 제가 오늘 이야기는 뭐 비판하는데 중점만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가야 할 한류의 방향,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BTS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근대 한 100년 이상 그 외세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DNA, 세계 문화를 주도했던 이런 DNA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자신감을 진짜 갖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당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초일류 국가가 되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거나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다시 앞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서 보면 IMF 이후에 우리가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90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5분위 비율은 3.72배였는데요. 2018년 말에는 5.5배로 악화됐거든요. 이게 10분위 비율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OECD